안녕하세요, 조수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신작 발매품인 히어로 액션 피규어의 아이젠보이입니다. 네, 오늘은 신작 리뷰로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했었던 제품입니다. 역시 일반품은 6월 말에 발매돼서 이제야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수매니아 첫 방송 역시 아이젠보극이었는데요. 200회 특집으로 개인적으로 아이젠보가 되었으면 했는데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0회로 아이젠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기다렸었던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이젠보 박스 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젠보입니다. 수많은 제품들은 아니지만 역대 몇 가지 브랜드 중에서 아랍의 팬들을 위해서 발매됐었던 아이젠보였었는데요. 그만큼 마이너하면서도 그렇게 팬층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들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발매가 되었을 때마다 붙었었던 캐릭터였었죠. 이렇게라도 에볼루션 토이에서 발매가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비쌌었던 기존의 어떤 프리미엄 제품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장점들이 많이 갖추고 나온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스 아트부터 보겠는데요.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히어로 액션 피규어 마크와 아이젠보의 모습이 정말 든든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번 피규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로 클리어 파츠의 채용입니다. 이마 부분의 아이젠보 비행기와 눈 부분이 둘 다 클리어 파츠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아이젠보의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공룡 대전쟁 아이젠보고 역시 윈도우 창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에볼루션 토이의 이 HAF 시리즈들은 전부 다 이런 느낌들로 제품들이 발매가 되어서 여기 로고들이 이렇게 각인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와 디자인이 아닌가 싶네요. 상자 측면부의 모습입니다. 히어로 액션 피규어 로고와 아이젠보 멋지게 각인이 되어 있네요. 네, 역시 반대쪽의 모습에는 그린의 아이젠보의 모습과 로고들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내가 놓치고 지나갔었는데 이쪽에서는 역시 레드 부분 반만 보여지게 디자인이 되었네요. 정말 멋집니다. 네, 상단부의 모습과 하단부의 모습입니다. 역시 하단부에는 주의사항과 재질에 대한 설명들과 부품들에 대한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네요. 15세 이상의 제품입니다. 네,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정말 기다리게 만들었었던 제품이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후면부의 모습에는 가동 부위에 대한 모습들을 되게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슈트 기반으로 이 디자인들을 하다 보니까 머리 부분의 비중에 비해서 몸의 부분들이 팔목이라든지 발목이 조금 얇은 편이 단점으로 나왔고, 실제 이런 그런 팩 자체가 구멍이 작거나 수축으로 인해서 이 탈부착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내부 개봉하면서 여러분들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젠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퓨처 퀘스트 에볼루션 토이 마크가 되어 있고요. 기획 제작은 퓨처 퀘스트에서 제작이 되었네요. 이거는 한정품의 개념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8개월이 지난 제품이라 그런다면 한 3개월 이내에서만 발매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이 릴리스 데이트로서 기입이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 17cm의 다관절 제품으로 기대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먼저 조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외관 자체로만 보면 역대 제품 중 가장 완벽한 아이젠보 제품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젠보와 울트라맨 레오를 연기했던 미카모토 타츠미 씨의 바디 조형을 그대로 잘 살려낸 제품으로 피규어 자체의 등심 비율과 실제 슈트의 헤드 크기의 비율에도 잘 맞춰져 실제 시리즈 방영물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과 이마의 아이젠보극의 장착 부분인 누세라 역시 클리어 파츠로 제작이 되어 내부 LED를 이식하면 더 멋진 실사판 아이젠보극을 연출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클리어 파츠의 사용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머리 비중이 가장 중요한, 물론 장점도 있지만 해외 리뷰어들로 인해서 여러 단점들도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에볼루션 토이는 수없는 자체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옵션 파츠의 탈착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파츠를 교체하는 팩의 구멍이 너무 작아서 손을 교체하는 과정 중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돼서 파손되거나 관절에 무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수리하는 방법을 브로그로 마지막에 추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젠보의 구체적인 상세한 디테일 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젠보 처음 꺼냈었을 때의 느낌은 약간 재질 자체가 저는 이제 피규어아츠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프비 재질로 제작이 됐겠구나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아봤더니 거의 복부 바디 파트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쪽 이 몸체 부분들은 다 플라스틱인데요, 약간 좀 플라스틱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재질적인 부분들이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팔 부분 같은 부분들은 역시나 좀 꽉 차 있는 그런 소프비 재질을 잘 써서 무게감이 아무래도 중심이 하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게적인 부분들을 좀 비중을 둬서 이렇게 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깨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손목도 볼 조인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깨 파트가 역시나 맥스 팩토리 때 옛날에 제가 지금 소장했었던 가이버라든지 그런 피규어들하고 비슷하게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피규어들은 이게 탈부착이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정말 높아요. 저도 이번에 리뷰하면서 얘를 잊어먹어가지고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가동이라든지 뻑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관절 부위라든지 가동 범위, 그리고 관절 부분도, 고관절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다양한 자세들을 하는 데 있었을 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강도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좀 미리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약간 좀 너무 얇은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시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손목 부분만 하고 이 어깨 파트만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역시 제가 사실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클리어 파츠를 쓰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들은 이 전체가 옐로우 클리어 파츠고 이걸 도색을 해서 이 부분들을 커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 눈 부분은 외부에서 따로 부착된 재질인 듯합니다.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얼굴 부분들의 도색이 벗겨져도 속에 플라스틱이 나오지 투명 클리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리얼함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이죠. 디테일 같은 부분들도 보면 도색이라든지 QC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뽑기 오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끈적이 좀 붙어 있는데 나중에 지워봐야 되겠죠. 실버 도료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 군제라든지 타미야제 실버 도료로 사용하다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버 파트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마 부분에 이 아이젠 보그 전투기의 이 디테일한 이런 그 모습도 정말 잘 재현이 되어 있어서 얼굴 부분의 디테일은 정말 100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리 관절이라든지 관절 부분의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좀 가동적인 부분들이 좀 세월이 지나면 헐렁해질까 어떻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나중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가동 부위를 좀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뭐 걱정은 없습니다. 다리 부분도 무릎 부분도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요 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이런 깊이 있는 자세까지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디테일 자체가 정말 만족스럽고 사람이 들어있는 피규어 형식으로 느낌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이전에 이 HAF 시리즈가 나오기 이전에 유성인간 존의 피규어를 이 에볼루션 토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머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팩들이 이런 이렇게 좀 빠지기 어려운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일자 팩으로 돼 있어서 자주 빠지고 머리도 막 뺐다 꼈다 되는 부분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프로포션이라든지 조형에 대한 인정을 받기 이전에 어떤 가동성이라든지 헐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말 잘 커버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
지금 손목 같은 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구멍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구멍 자체가 워낙 작아서 좀 끼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헐렁해지거나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부록 부분에서 이거 관리해서 조금 최대한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젠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다렸던 제품이라서 저 역시도 리뷰하는 내내 즐거움을 금할 수가 없었네요. 반다이의 피규어츠와는 또 다른 매력이 박력 넘치는 히어로 액션 피규어 시리즈였습니다. 물론 균형적인 디테일에 중점을 두다 보니 얇은 손목과 관절 부위에 약한 단점은 있지만 약간의 수정 과정을 몰드에 데미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무리 없는 수정 작업으로 만족도를 100%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로 해서 개인적으로 아이젠보그의 시리즈의 80%의 콜렉션은 완성되었습니다. 조스매니아의 다른 아이젠보그 관련 리뷰들도 오른쪽 느낌표를 누르시면 만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으로 둘러봐 주세요.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하고 즐거운 히어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 네, 아이젠보의 특별 부록 시간인데요. 워낙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소목 부분의 이 팔 교체 파츠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필요한 도구는 프라모델용 수동 드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동 드릴 같은 경우는 건담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식용으로 지정된 구멍만 이렇게 뚫어주는 부분인 건데요. 요 드릴을 사게 된다면 드릴 날이 한 6개, 7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릴 날 중에서 제일 큰 거 말고 이게 좀 알맞게 작은 듯한 느낌으로 요 드릴을 넣어서 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구멍이 살짝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구멍 자체가 이제 팩에 끼워지기 쉽게 제작이 되는 건데요. 주의사항은 너무 넓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좀 껴보시면서 크기를 맞춰 나가면서 좀 헐렁하지 않게만 낄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맞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별 부록이었습니다.